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전집 6건이거든요. 네. 저기에 이재명식으로 그럼 달러를 얼마나 끼울 수 있는 건가. 6만 달러. 진짜 이제 이재명 때문에 별의별 네. 우리 박 대통령님 전집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세상이구나. 참 혀를 차게 되는데요. 이 소식 먼저 가볼게요.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힘도 수사해라. 그리고 우리도 연루된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가 특검 추천 안 할게. 저 작은 정당들한테 줄게. 너네 받아라. 라고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욱 대표 중심으로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청래가 오늘 이거 절대 안 받는다고 했고요. 전재수가 통일교 부산 행사에서 축사했다고 한 날에 자기가 경북 의령 고향에서 모내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사님 네. 그날 전재수가 부산에서 밥 먹은 정치 자금 쓴 내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령에서 모내기 한 사람 따로 있고 부산에서 정치 자금으로 밥 먹은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의령. 네. 부산에서 뭐 이렇게 멀진 않네. 그러면 모내기도 하고 또 와서 밥 먹고 축사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번개같이 왔다 갔다 했을 수가 네. 있어요. 이 전재수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전재수의 행적을 꼬집는 단독 기사가 오늘 한겨레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 받았어요. 아 이거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 장난 아니구나. 그렇죠. 전재수도 친문계잖아요. 근데 사실 전재수는 그 지긋들 내부의 그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는 지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은 장관하고 싶어 해요. 네. 장관하고 싶어 하는데 장관은 그야말로 저 임명권자가 너 그만둬라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짐 싸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은 하고 싶은 자리지만 그게 자기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재수는 장관 자리는 쉽게 던지지만 국회의원은 절대 던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 던지면 언제 구속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은 언제든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장관 구속하는데 무슨 국회 표결이 필요합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면 국회의원이 제일 안전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에 집착하죠. 그런데 저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게이트 이게 점점 심각한 양상이 되면 저 이재명 것들이 전재수를 한 번 더 꼬리 자르려고 할지 몰라요. 뭐 장관 그만두는 것으로 1차 꼬리를 잘라봤는데 이게 안 잘리면 네. 야, 너 국회의원직도 사퇴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지금 그거는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덤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워낙 통일교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일교는 저 공산당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위계 질서가 엄격한 그 종교 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통일교의 예전에 문선명 총재 그리고 문선명 총재가 죽은 후에 지금 한학자 총재는 거의 이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 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올리는 보고는 교단과 관련돼서 좀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정말 깨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히 거짓말할 생각을 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천벌 맞지. 이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보고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증거도 첨부해요.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사진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재수가 시시덕거리면서 한학자 총재 책 들고 사진 찍은 것까지 증거로 갖고 있는데 지가 여기서 뭐 나는 통일교와 관계없어요. 100번 얘기한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전재수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전재수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네. 국회의원인데 7인의 멤버잖아. 완전 통일교에서는 임종성은 네. 우리 신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임종성이가 이재명이가 대선 때부터 가장 핵심 모임이었던 그 7인의 멤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한테 그러면 저 임종성이가 통일교 관련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 7인 애들이 사고 많이 치네요. 김남국도 현지 누나 훈식이 형 하던 7인의 멤버인데.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그 커넥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나게 돼 있어요. 이걸 한학자를 구속 안 시켰다면은
대충 무마를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통일교 쪽에서 우리 민주당 쪽에 준 거 얘기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권성동이하고 국민의힘의 관계만 진술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자들이, 이게, 보세요. 이게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이것들이 보면 뭐 정말 황당하게 막 사고를 막 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의철 면장 극단적 선택까지 아유, 가겠죠. 네. 또 해병 특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갑자기 무슨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뭐 김장한 목사, 그리고 오산의 미군 기지 뭐 이런 걸 막 들에 해집어 가지고서 네. 거의 수습 불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덜렁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을 해버리니까 압수수색까지 갔어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구속을 덜렁 했으니까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지. 이재명 것들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재수 터트린 게 우리 이렇게 카드가 있다는 걸 통일교가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무마가 안 되고 사실 재판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본부장이 저는 빠져나가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네. 이게 계속 진화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더 커지면 진화되지 네. 않고 커지면 통일교에서 나올 카드가 사실은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아니, 지금까지 그 특검에서 진술됐다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한테 직접 작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김혜경이를 통해서도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뭐 이재명이랑 다이렉트리 커넥션이 구축될 것 같으니까 김혜경이 쪽은 일단 놔둬라. 뭐 지그들끼리 그런 얘기까지가 지금 녹취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무관하다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게 네. 경찰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경찰이 제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은 인사권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전재수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는데요. 2시간을 기다렸대요. 2시간을. 아니 이것들이 참. 그러면 2시간 동안 증거인멸 하세요라고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압수수색 보도가 되고 나서도 한 2시간 걸렸다니까. 근데 그 2시간 동안 전재수 의원실에서 파쇄기가 엄청 돌아갔다라는 의혹도 보도로 지금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압수수색이고 말이 경찰이 수사하는 거지. 이거는 도둑놈한테 저 이제 잡으러 갑니다. 도망가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 불법 야금 파는 그 카메라 업주한테 경찰이 우리 단속 나간다 한 2시간 후에 그렇게 가고 난 거랑 똑같지. 근데 이런 경찰을 도대체 뭘 믿고 이 경찰이 이 통일교 게이트를 수사할 거라고 지키고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 갈 수밖에 없죠. 장동혁 대표가 천막 농성 시작했는데 뭔가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이슈화 만들기 위한 좀 어떤 특단의 조치들도 나와야겠죠. 그 이전부터 정보수사파들이 종합 특검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2차 특검을 또 하겠다 뭐. 사냥개 3마리 가지고서 지긋들이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차 종합 특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통일교 민주당 커넥션이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좋다. 뭐 특검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까지 나오는데 네. 우리 나경원 의원 내주겠다.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딱 맞불을 놔버리니까 이것들이 지금 2차 특검을 요 부분만 빼고 한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2차 특검을 밀어버릴 수도 없고 별 성과 없이 끝난 요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도망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사지에 딱 갇혔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받자니 통일교 특검도 다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안 하자니 지들 개딸들이 성원하는 2차 특검으로 또 내란몰이도 못하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고서 장동혁 대표가 진짜 칼을 빼든 거죠.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게 불가능할걸요. 정치 구조상. 예. 네. 그리고 이 전재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또 주말 사이에 더 많은 소식들이 막 보물처럼 터졌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여론조사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미 반영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박 회장님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는 정치하는 사람 치고는 제가 제 돈 벌어서 옷 사고 막 시계 이런 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그걸 안 숨기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런 걸로 저 뭐라 할 거면
저 좋아하지 마세요라고 막 하니까. 근데 저는 예. 이 수사가 되게 쉬운데 경찰이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까르띠에랑 불가리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어허. 우리 윤석열 정부 사람들 수사할 때는요. 뭐를 받았니 하면 그 명품회사 한국 본사를 얘네가 그냥 까버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런 비싼 시계나 물품들은 살 때 누가 샀고 언제 샀고가 다 내역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오래 보관이 돼요. 예. 10년 넘게. 어. 그럼 이거 아직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서 산 그 까르띠에와 불가리 구매 내역이 까르띠에 코리아와 불가리 코리아 사이트에 무조건 월드 워런티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시계를 가지고 일본에서도 수리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다 수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하면서 2시간 기다려주고 핵심은 그 까르띠에랑 불가리를 빨리 털어야 되는데 그거 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런 걸 잘 아는 제 눈에는 야 이거 경찰이 완전히 짜고 치면서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주고 있구나. 지금 그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지금 우리 장혜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개, 그다음에 현금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은 이게 뭐 이름 써놓고 네. 꼬리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현금 4천만 원은 그야말로 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정황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리나 까르띠에 같은 명품 시계는 이게 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금 4천만 원을 왜 확보 안 하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명품 시계 2개를 왜 수사 압수수색 안 하냐 이거는 바로 문제 제기가 돼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윤영호를 신문할 때도 그 시계들을 누구 통해서 어디서 샀느냐. 그것만 윤영호가 말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지점인지만. 네. 그걸 뭐 해외보다는 아마 국내 어디 백화점에서 샀겠죠. 그 내용만 대조가 돼서 일치하면 뭐 내가 시계를 30년 동안 안 차고 산다, 안 받았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는데 지금 특검이 도입이 안 되고 경찰이 하니까 이런 걸 일부러 좀 빈틈을 허술하게 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제 눈에도. 어서 어디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 빨리 하세요. 저희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도둑님들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막 경찰이 몸을 비틀면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요. 더구나 지금 이제 경찰이 한편으로는 그래 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것들이 앞으로 모든 수사권을 다 자기들이 이제 독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보다는 지그들이 더 수사를 잘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네. 한편으로는 봐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다가 어떤 공세를 취하냐면 아니 뭐 민중위 특검이 자료를 보내왔는데 사건을 이관한다는 뜻은 자료를 보낸다는 뜻인데 예, 양이나 질이 좀 형편없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민중위 특검이 또 삐졌지 그러면. 그래갖고 민중위 특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네가 자료가 빈약하면 그러면 우리를 특검해. 우리를 압수수색해.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검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예. 특검도 네.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세 개의 특검이 동시 출범돼서 활동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수라장과 난장판이 사실은 처음부터 예고된 결과였다. 네. 그런데 박사님 이 주제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 중요한 통일교 특검이라는 정권의 비수의 이 정권의 어떤 약점의 비수를 딱 겨누고 천막농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도 그 천막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천막에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최고위원회에서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찬물 아니라 오물을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 공신력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갤럽이라는 회사가 한국갤럽 뭐 유명하다 뭐다 해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를 2배 이긴다고 완전히 잘못된 조사를 낸 것만으로도 당분간은 부끄러워서 정치조사하면 안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언급하면서 뭐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를 용감하게 한 번 더 달라 해서 왜 자꾸 흔들기만 하느냐. 민주당 공격해야지. 왜 리얼미터 조원 CNI 잘 나온 여론조사는 안 보느냐라고 공개 설전이 불거지고 이런 설전과 내분 자체가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건데 이 양양자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의도가 아니 있는 뭐 거죠? 양양자 어디 저 재보궐선거 준비한다 그러던데? 뭐 평택을 나가느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출신이라 뭐 평택 가면은 뭐 표 좀 나온다고 계산을 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양자 이거 제가 이렇게 그 논란이 돼서 그 발언을 봤어요. 네. 무식하던데. 무식해요. 이게 그 갤럽이 전화 면접은 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기가 뭐 갤럽입니다. 여론조사 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면접은 조사거든요. 이게 더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양양자가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식하구나 해 봤어요. 자, 보세요. 여론조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전화 걸어서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쓰는 거. 물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치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ARS 그러니까는 저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기계 목소리로 녹음된 걸 틀어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독재 괴물 독재가 막 설치고 뭐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고 하다못해 뭐 무슨 저 대북전단 뿌렸다고 해서 막 잡아 가야 될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대통령 지지 물어보면 나 대통령 이재명 반대해요 라고 답변을 할 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져요. 겁을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져요. 내 잡혀가도 좋아. 뭐 이런 각오가 잠깐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나 이재명 싫어 답변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적극 지지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요 네 개만 딱 주면은 어쨌든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중에 모르겠다가 들어가면 다 모르겠다로 몰려요. 그러면 이재명 개딸들은 전부 다 적극 지지 쪽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유파 성향의 국민들 중에서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아예 나 절대 반대야. 이렇게 할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물어보니까 왠지 내 속마음을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ARS는 기계음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엿듣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전화 안 하니까 난 기계는 싫어하고 끊는 분들도 계시지만 걸어 있죠. 예,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요. 대신에 부담 없이 답변할 수가 있어. 부담 없이. 그래서 그만큼 이 현실적인 그 정치 상황을 조금 더 가깝게 제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 면접원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네. 반면에 ARS는 녹음해서 그걸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한 절반 이하로 적게 떨어지거든요. 들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갤럽은 자주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이 여론조사도 비용이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뭐 자주 보통 못해. 2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네. ARS는 같은 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추세인데 추세는 2주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촘촘하게 조사하는 게 정확한 추세가 나오겠어요? 매주 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ARS 조사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ARS 조사가 더 자주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여론조사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ARS 방식을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면접원 조사는 거의 유일하게 갤럽만 하거나 한두 단체가 더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가 그렇고 이를테면 상업 조사, 네. 무슨 이미지 조사, 네. 뭐 상품 광고 조사 이런 거는 전화면접원이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 편향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좀 일을 해봤고 수십 년 정치평론을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종북주사파 괴물독재 정권이 설치는 상황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는 부정확합니다. 그보다는 ARS 전화가 훨씬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전대 결과도 ARS가 더 잘 맞췄고요. 이게 상식인데 양양자는 그걸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서 장도영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사악하다 이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무식하고 사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장동혁 체제 지도부에서는 양양자라는 정치인이 평택의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나는 공천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그 장동혁 호를 무너뜨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음번 비대위원장, 뭐 비대위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나한테 전략 공천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겪으면서요. 91만 명까지 갔던 책임 당원이요. 70만으로 줄었대요. 이건 뭐냐? 당빈에는 열성 지지자 당원들도 20만 명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당비도 못 내겠다고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람한테 대고 나 이재명 싫어하고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무응답 모름으로 빠지거든요. 지지정당 없음. 맞아요. 예. 그 포인트가 고스란히 ARS에서는 플러스 20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면접 조사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네. 모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2차 질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렇죠. 예. 네. 또는 똑같은 질문을 2차로 하면은 다 답변이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보조 질문을 줘서 이거를 굳이 찬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잖아요, 갤럽이. 그리고 갤럽 조사 중에요. 이 지표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막 47대 4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지. 그 질문에서는 지금 전화 면접에서도 박빙 오차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 국민일보가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봐야죠. 우리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정권 초에도 정권 견제하겠다 지방선거에 응답하는 사람이 갤럽에서도 43까지 나왔다고요. 그 이제 하여튼 뭐 무식하고 사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식하고 사악해도 기본 예의가 있으면 이를테면 이게 완전히 그 잘못된 거긴 하지만 진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칩시다. 네. 그러면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조사가 조금 다소 우리 기대에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합시다. 네. 이재명과 열심히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최고위원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자세지. 그럼요. 어디다 대고 감히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원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일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국민의힘 체제에서 2달 사이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20만 명 폭증했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취임할 때 75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96만이래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2달만 더 1,000원씩 내면 예. 100만 책임 당원이 되는 그거 거예요. 있잖아요. 네. 한 달 전에 그 나경원 이 위원장이 네. 예, 기획단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으로 취임하고 그 무렵에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2월경부터 경선을 시작할 건데 네. 대부분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경선이 70대 30으로 이제 당원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책임 당원들이 대거 이 경선에 참여해서 책임 당원이 거의 결정권을 갖게 됐는데 이때 책임 당원이 되려면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석 달 동안 매달 1,000원 이상씩의 네. 당비를
꾸준히 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선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면 11월 말까지 입당해서 당비를 내기 시작하면 네. 또는 12월 말까지 입당해서 당비를 내기 시작하면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이니까 석 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거를 정의영 사무총장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 그럼 입당해야 되겠다라고 11월부터 사실은 입당 러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0만, 20만이 넘게 지금 입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로 한 달 더 가면 100만 넘죠. 역대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100만 책임당원을 가졌던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최고 기록이 91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내부 분열과 탄핵을 겪으면서 70만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장동혁 체제에서 100만 당원을 찍으면 보수정당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왈가왈부하고 7대3이 어떻다 물어뜯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100만 당원 시대를 열어본 꿈이라도 꿔본 사람이 있느냐. 아니 제가 지역에 다니면 뭐 70대 30이고 뭐 이런 논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70대 30이 이미 그 새로운 뉴 노멀이 됐어.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입당시켜야 유리하다. 그래서 전부 입당원서 받아 다니느라고 뭐 정신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흐름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당의 풀뿌리 조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체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당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월 안에 연말 지나기 전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셔야 여러분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여러분이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후보를. 당원 가입 많이 하시고요. 내일 방송에 대한 맛보기 예고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게요.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지금 당무감사 대상자인 김종혁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일 당무감사위원회 회의가 있대요. 아니 이런 소식은 저도 모르는데 김종혁 씨가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당사자니까 연락 받았겠지. 아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주축으로 당원 게시판 감사와 김종혁 씨 징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열린다는 것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혹여 내일 취재가 되거나 보도가 되면 내일 5시 반 라이브에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저기서 김종혁 씨가 당무감사 위원들 비공개로 하기로 당원 당규에 돼 있거든요. 근데 위원들 떳떳하면 명단 공개해라. 이게 판사 좌표 찍어서 공격하겠다는 개딸들 똑같이 우리도 친한계가 뭐 팬클럽에서 좌표 찍어서 당무감사 위원들 공개되면 압박하겠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예, 당무감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좀 이런 대목은 있어요. 김종혁이가 당무감사위가 이러이러한 그 김종혁의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 질문에 서면 답변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당무감사위가 이제 그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혁이 이게 아니 왜 나를 안 부르냐? 나를 직접 불러서 내 얘기를 직접 왜 듣지 않냐?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당무감사위 관계자가 서면 답변서 충분하다. 서면 답변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부를 건데 좀 조용히 기다려라. 아닥해라 그랬어요. 그게 당무감사위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이 김종혁에 대한 그 매우 엄중한 이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징계로 가기 위해서는 윤리위의 결정 필요하죠. 네. 그리고 최고위의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매우 엄중한 그런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